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의 이슈를 네. 좀 달아보는 건데요. 조금은 멀리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위력 핵폭탄, 자연학화 폭탄에 대한 실험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죠. 특히 B-52H형에서 실험을 좀 했어요. 네네. 사실 거기에 16발 이상의 자연학화 핵폭탄을 달고 출격을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잠깐만. 사실상.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핵폭탄인데 저위력이라니. 그러니까 저도 네. 되게 궁금한 게 그냥 고위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핵폭탄이 저위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래요. 답을 저위력. 알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네네. 좀 민망합니다만은 사실 핵 무기라는 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없죠. 없죠. 네. 무섭게 터뜨리면 그냥 3차 대전 납니다. 그렇습니다. 3차 대전이 난다는 얘기는 끝이라는 얘기나 그쵸.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것이 핵으로 인한 핵전쟁이라면 그래서 끝이 나는 뉴클리어 거죠. 트리거란 말이 있어요. 핵폭탄 잘못 터뜨리면 그냥 연쇄 효과가 그렇죠. 난다. 네. 너도 나도 다 눌러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ICBM 또 SLBM 얘기도 하고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는 순항미사일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핵보복은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터지면 그걸 상대로 가까운 데 터뜨린 게 아니라 그 본토를 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위력은 아무리 작아도 15킬로톤 이상의 탄두 하나에 그렇죠. 어마무시한 위력이라서 이런 것을 했다. 또는 뭐 방어 측면에서 또 발사를 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끝인 거거든요. 그게 터미네이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지금 가치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서- 자폭하자는 네, 느낌이니까. 네. 그러면서 최고의 무기가 된 거죠. 칼날 위를 딱 걷는 거죠. 나도 그러면- 쓸 거야, 너도 쓸 거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쓸모 있는 핵무기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본 거예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두껍고 두꺼운 산지 그 동굴 속을 뚫으려면 갱도까지. 뭐 벙커버스터는 물론이고 폭탄의 어머니, 폭탄의 아버지, 네. 별 게이지 폭탄의 커터 할아버지 뭐 할머니를 별별 다 다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 폭탄의 가족들이 다는 족보가 하나 나오네. 그렇죠. 예. 우리가 유명한 그런 그 엄청난 위력의 폭탄들을 떨궈도 그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핵무기라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천조국스러운 생각이다. 예, 한 위력이 5킬로톤에서 한 7킬로톤 정도 되는 정도면 이게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게 이제- 반경이 한 얼마 정도인 거죠? 반경보다는 원래 이제 그 계획한 거는 땅속 깊숙이 뚫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예, 핵 폭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5킬로톤이나 7킬로톤이라면 예를 들자면 주석궁 우리 아래 지하에는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한 100m 이상 지하라고 그쵸.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걸 뚫으려면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5톤의 뭐 벙커버스터 위력이네 같은 거보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현모 미사일 뭐막 그렇습니다. 지금 막 예. 짜내고 있는데 그것이 현모포 뭐 이런 거. 예.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발 터트려도 그것까지 가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B6112라고 하는 이번에 개발된 자연학화 폭탄을 벙커버스터형으로 터트려가지고 투하를 했을 때에 어떠냐? 그냥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 버섯 구름을 안 봐도 되는 핵무기입니다. 땅 아, 터져도 이거 아주 네. 좋았어요. 네, 예. 땅 터져도 그냥 거기서만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 밖으로 막 이렇게 막 방사능이 막 엄청 방출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디야? 그 깨끗하게 끝낼 수 브로큰에로라는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거기 폭탄이 하나 광산에서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네. 그때도 버섯 구름은 없었네요. 네, 그런 스타일이죠. 조용히 그냥 안에서만 끝난다. 그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위력 핵폭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자유낙하. 핵폭탄은 보통 이렇게 로켓으로 쏴서 정확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건 또 자유낙하면 그냥 폭탄이잖아요. 위에서 떨어뜨리는. 사실 핵폭탄이라고 하면은 땅에도 안 닿고 네네. 보통 공중에서 터지잖아요. 네. 원래가. 그런데 이제 이게 지하를 뚫는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음. 신선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핵무기란 말을 안 붙이고 이렇게 말장난이었지만 다른 걸 썼어야 되는데 일단 핵자가 붙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셈을 하고 핵은 결코 군사용 무기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거니 그게 뭐 1킬로톤이던
뭐 0.5킬로톤이든 핵자가 붙는 순간 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용도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라고 그쪽에 쓴다고 해도 그걸 그냥 맘 놓고 쓸 수 있는 지휘관이나 정치인이 있을까요? 없죠. 트럼프면 모르겠다. 네. 뭐 그래서 좀 이야기를 더 나가 보면은 네네. 그렇게 해서 자연학화 폭탄, 저위력 핵폭탄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험을 거기에 더 얹은다. 뭐냐?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위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35나 은밀하게. 보이지도 못하는데 예, 그냥 그것을 뻥 그래서 하고. 예, 미 공군에서 지난 6월달에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성공했구나. 발표를 공신력 있는 그 매체에 외신에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실전 배치가 임박했겠구나. 내지는 실전 배치 양산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그런 발표를 했죠. 전력화한다. 한다. 어우야. 그러면 F-22나 F-35에 탑재하고 유사시에 적진에 날아가서 핵으로 반격을 받지 않을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기종은 정확하게는 F-35A에다가 탑재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그 대규모의 공격을 해야 될 경우에는 B-52H가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B-52에는 그 핵폭탄을 실으면 안 되는데 이건 그런 대형 핵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B-52H가 지금 현재 그 핵 비상 체제의 네네. 지구권 전략 타격사령부의 주요 무기 체계죠. 사실 지금 B1B하고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B1B는 이제 핵 무장에서 이제 해제가 됐고, 예. 그 살트 2로 그냥 그렇죠. 잘렸죠. 이제, 예. 네. B-52H하고 B2A가 이제 주력 전략 핵 폭격기가 된 거죠. B1B는 자기 일생이 끝났잖아요. 아직은 뭐 끝났죠 이제. 원래 용도에서는 네네. 이제 끝이 났고, 그런데 계속 운영은 하겠습니다만은 이 폭격기 3총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은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고요. 원래는 B-52를 대체하려고 나온 건데 B-52는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참 그러니까는 후회입니다. 운명을 알 수가 없는 네.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뒤가 계속 안 맞아요. 문법을 틀린 거거든요. 전 작가니까 계속 이 틀린 문법을 고쳐야 되니까. 저위력. 네, 저희 고위력 핵폭탄 자유낙하. 네. 네, 뭐 이렇게 여기서 해서 하는데 딱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닌다면은 핵폭탄에만 눈이 그렇죠. 그치. 네. 고위력이고 저위력이고 네. 상관없이 그냥 핵이죠, 핵. 그렇죠. 그리고 뭐 방사능이 안 나온다고 뭐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그건 또 모르는 문제잖아요. 뭐 미군이 충분히 실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험 데이터가 공개될 일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과연 미국이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하죠. 북한은 일단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겨냥한 네. 그런 무기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적성국은 다 겨냥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그건 미국 얘기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기종에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종도 맞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죠. 네. 기종도 물론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저위력 핵무기급의 재래식 무장이 정말 유용하겠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상 발사형이든 공중 발사형이든 고위력 재래식 탄두를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도 바로 거기에 있겠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는. 그렇죠. 어딜 숨어도 이제 뭐 네. 김정은은 좀 굉장히 머리가 근질근질하겠죠. 네. 그렇죠. 평양에 숨어도 아니면 그 외곽에 또 숨는다는 벙커가 있다는데 거기 숨어도 안전함을 못 느끼겠죠. 사실 F-35A에 대한 뭐 폄하나 또는 비난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은 기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아직도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실제 한 60% 넘는 정도 수준의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고 우리가 스텔스 많이 하지만 실제 실용적인 스텔스는 전 세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텔스 기체는 딱 2기체밖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나머지는 스텔스인지 안 띄운지 모르죠. 거기다가 젠 20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F-35A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그 무기 체계를 이용한 전략적 가치를 계속 높이고 활용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은 이제 북한에다가 이 무기를 못 쓰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쓰면 우리는 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핵이라는 무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순간이 언제가 될까, 그다음 이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건 좀 생각을 한번쯤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네.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비핵화를 선언했고 그렇다고는 하나 영원히 반드시 그리고 그러라고 뭐 이미 또 보장도 못하잖아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일본인들 수백만 명을 살린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해 겨울에 일본이 봉쇄된 채로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혹여 하지만- 네.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핵 무장을 다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군이 핵을 다시 국내에 들여오는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무장 중에 하나가 저는 B-61-1E 바로 이 저위력 핵 자유낙하 폭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철수했다 이동시킬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왜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나죠. 네이비 크로켓이라고 옛날에 핵 폭탄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습니다. 예. 네, 핵을 이제 포탄으로 쏘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아토믹 건도 말고 거의 네. 박격포 같은 그렇죠. 걸 쏘는 스타일이 있었죠. 네, 그거가 갑자기 좀 떠오르네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네. 게임 중에서 GTA라고 있어요. 아, 네, 거기에서 그렇게 쏴요. 아, 진짜 그런 이게 얘기죠. 뭐 어쨌든 큰 전략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군 참수 작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뭐 한국 공군에서도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또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참수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측의 희생을 가장 많이 줄여.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한 명만 죽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직은 킬체인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고 그걸 구축하면은 북한의 위력 탄도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북핵에 맞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옵션 중에 하나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물론 뭐 그렇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접촉할 수 있고, 네, 북한이랑 어쨌든 뭐 주적이 북한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핵무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네네. 좀 정치적 부담이 덜한, 네, 네. 위험하기도 한 거지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는 실험을 성공했고 양산 체제를 갖춰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있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쉽게 명언이다, 말해서 이게 명언. 뭐 전략적으로 말해서 카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그 같은 저는 생각입니다. 받고, 여러 가지 패를 갖고 있는 게 네. 또 그게 힘입니다. 그렇죠. 저는 받고 쓸까 말까, 콜.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콜하면 네. 오링 딱 하면 이제 가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발사 플랫폼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지상, 공중, 해상, 또 수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죠.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런 한 일환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 이제 돼요. 상대방 적국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그걸 거예요. 다 막아야 되니까 예. 창들이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날아오니 그 방패를 또 준비하자니 땅 파고 숨는 것밖에 없죠.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발췌를 해봤고요.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막판에 하나 좀 궁금한 네네. 게 있는데 과연 그럼 주변국들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우리나라가 저위력 핵 무기를 만약에 탑재를 하고 그런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신경질적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려나? 이거는 이제 수준이 다른 거죠. 그 재래식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아무리 저위력이라도 상황이 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전략- 중국에서 늘 하던 대로 그냥 경제 제재 하겠고 경제 제재요. 경제 제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하지만 큰저 근데 도움이 그게 안 되는 진짜 것 같고.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간은 최후의 최후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 뭐 항상 깔아놓고 있다는 건 좀 정치적 위험 부담도 좀 그렇습니다. 있겠죠. 아무리 저위력이라도 우리도 그걸 들여오는 게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핵화다 그래서 안 안 들여올 수는 된다라는 없죠.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저위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정말 경계를 할 거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네. 거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럴 일본도 가능성이 정치적 부담이 또 상당하죠. 예, 그럴 그게.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일본은 또 다르죠. 또 일본은 핵무기로 그죠. 전쟁을 종료했고 상징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런 열등감도 있고 그런 코스프레도 하고 있는 게 또 일본이고 해서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로 측면이 있죠. 저런 반응을 보이냐면은 예전에는 핵 항모가 기항하는 것도 못 하겠어요. 그 시민 단체나 학생들이 막 반핵 데모하면서 6, 70년대 뭐 그 정도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알 것 같아요. 한반도에는 핵이 있었지만 일본 열도에는 없었다는 없었죠. 거. 네. 전술 핵무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각 그 주둔 그 핵 무장을 하고 있는 저장을 하고 있는 그 공군기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위력 핵 자연학화 폭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